부동산 중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문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한다. 계약은 언제부터 작성한다고요? 상담을 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땡겨다가 앉혀놓음으로 인해서 계약은 시작된다 라는 말씀 드렸죠. 얘가 없으면 얘는 없어요. 얘가 없으면 얘도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얘는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지금은 매우 심해요.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은 벌어져 있었다고. 그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서 현재는 아주 극명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워킹이 있었어요. 이게 없어도 이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워킹이 없으니 이게 안 돌아가고 2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상황으로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직면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면 중개는 시작될 수 없고 계약도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비 수업을 안 듣고 중개업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감하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런 생각 안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막할 뿐이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기서. 자, 그럼 문의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표시 광고에 의해서 가격은 정해진 단일 가격으로만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물론 아까 잠깐 예외는 말씀드렸죠. 단일 가격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다 없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다 없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이 상황이죠. 자, 이러면 누가 문의 받을까요? 이러면 n분의 1이죠. 내가 문의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요건이에요.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문의를 많이 받으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즉 가격이 낮아야 한다. 그죠? 두 번째 요건은 뭘까요? 두 번째 요건. 그럼 n분의 1로 받아도 되겠어요? 그 정도로 만족해요? 그러면 하시고 나는 그걸로 만족 못해요. 그거 갖고 못 먹고 살겠어요. 이러면 뭐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요건은 뭘까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격에 대한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구해요. 주택을 구할 거예요. 자, 천사의 집에 살고 싶어요? 귀신의 집에 살고 싶어요? 어디? 천사의 집, 귀신의 집? 천사의 집? 천사의 집? 천사의 집은 어때요? 어떤 개념이겠어요? 똑같은 매물인데 뭘 비싸? 똑같은 매물인데 천사의 집은 뭐고 똑같은 집인데 그 귀신의 집은 뭘까요? 간단해요.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때는 무엇을 포함하죠? 두 번째 결정의 요소는 사진입니다. 사진. 그러면 어떤 사진? 천사의 집이라는 사진이 필요하죠. 천사의 집을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블링블링 사진. 이것도 바꿉시다. 얘예요, 얘. 블링블링 사진. 즉, 찍은 사진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천사의 집처럼 보여야 돼요. 똑같은 매물이지만. 그러려면 뭘 신경 써야 될까요? 뭘 신경 써야 될까요? 1. 빛. 2. 구도.
구도. 3. 장비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는 카메라 전공이 아니에요. 사진 작가 출신도 아니고. 근데 부동산 하면서 배운 거예요, 다. 밝은 데서 찍어야 예뻐 보이더라고. 물론 실제 중계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찍기 전에 사전에 지저분한 것 좀 치워놓고 덮어놓고 가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밝은 데서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도는 뭐예요? 집이 기울어져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도에 대한 거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 왜? 내가 사진을 언제나 빛이 잘 들어올 때만 찍는 것도 아니고, 또는 북향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정하는 게 생기죠. 편집이에요. 편집. 기울어진 거 바로 세우고, 어두운 거 밝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금가루 좀 뿌려주고, 반짝반짝. 이러면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이 편집이 용이하게 하려면 원본이 좋아야 돼. 원본이 개떡 같은 거는 아무리 수정을 해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좋은 원본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젊은 애들은 디지털 카메라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죠. 우리도 사실 다 있어요. 기계별로 몇백만 원짜리들. 그걸로 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살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장비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만 잘 쓰면 된다. 예. 네, 뭐예요? 스마트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장비 관련해서 고민하지 마라. 디카 사려고 애쓰지 마라. 스마트폰 하나는 제발 2년마다 바꾸자. 2년 되면 바꿀 때 된 거야. 뭐 느려져서 기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뭐 길어봐야 3년에 한 번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지간한 디지털 카메라보다 얘가 훨씬 더 잘 나와. 특히 우리 같은 아마추어한테는 얘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장비 걱정하지 말고 스마트폰이나 제대로 쓰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또 하는 얘기가, 갤럭시도 S 시리즈, A 시리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S 시리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등급이 낮아지면 카메라가 안 좋아요. 싼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어울리는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편집해서 천사의 집으로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오비 대표님들이 전부 다 좋은 카메라, 좋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문의를 더 받고 싶은데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뭘까요? 있어요. 왜 없어? 있어. 뭘까요? 디테일이 명품을 만든다며. 맞아요? 명품은 디테일이 만든다면서. 그쵸? 광고의 디테일은 뭘까요? 광고의 디테일. 우리 지금 광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포털의 광고. 디테일은 뭐가 만들까요? 아이고. 샤방샤방 문구가 만듭니다. 자, 여기 제가 수식어로 재밌는 걸 붙였죠? 뭐 하라고요? 샤방샤방 문구.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샤방샤방이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는요,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될 디테일은 타겟이에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광고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광고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그들이 판단하기 쉽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전달해야 되겠죠. 맞나요? 말은 이렇게 쉬운데 정작 광고들을 보면 땡땡땡 아파트 총세대 744세대 20평대 몇 세대, 30평대 몇 세대, 40평대 몇 세대, 50평대 몇 세대, 단지 편의시설, 뭐 피트니스, 뭐 지하철역과 매우 가까움. 이러면 우와 땡겨서 전화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금 비하하자면 선순위 임차권 없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 유치권 발생 가능성 없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도대체 누구 보라고 광고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물어보면 자기 광고 열심히 하고 있대. 근데 제가 보면 저분은 생각이 있는 분일까 없는 분일까? 결국 뭐 때문이라고요? 타겟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개를 해줘야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문으로 월세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개하는 사람들은 대상 타겟 연령대가 낮겠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럴까요? 뭘까요? 뭐 예를 들어 핵인싸 오피스텔. 그 다음에 또 뭐죠? 요새 쓰는 말 츤데레? 무슨 뭐 이런 건 어떨까요? 그들이 쓰는 단어, 그들이 쓰는 표현, 즉 그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 솔직히 저도 잘 못 알아들어. 뭔 얘기하는지. 그런데 듣고 있으면 뭐 이렇게 되게 통하나 봐요. 네. 결국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그들의 언어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강남의 중개업소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는 꽃뱀들 있죠. 여성분들. 이분들이 돈 엄청 잘 벌어요. 이분들의 광고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빠 오늘 퇴근하면 집 보러 와. 기다리고 있을게. 하트 뿅.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서 집 보겠습니까? 어디 가서 집 볼래요?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광고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맨날 광고는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광고가 많이 하면 매출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광고의 개수와 매출의 거의 상관관계는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예요.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매출이 안 오른다고. 일정 개수가 넘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광고 상품 선택할 때 무슨 뭐 몇십 개를 더 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거야. 뭐가 늘어나냐면 타겟을 맞춰서 가격, 사진, 문구에 대해 정확하게 소비자들을 파고 들어가는 광고가 먹히는 거예요. 문의는요. 광고 한두 개 가지고 오는 거야. 광고를 10개 했더라도 한두 개 가지고 문의가 오는 거지 10개를 다 가지고 문의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두 가지는 뭐라고? 한두 가지는 가격, 사진, 문구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 원칙을 깨면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수업할 땐 뭐 할까요? 다 합니다. 관련돼서. 가격에 대한 얘기만 안 해요. 이제 불법이니까. 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해요. 사실 이것도 꼼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요. 다시 하고요. 사진에 대한 거, 사진 찍는 거 여기서 할 거예요.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 가서 해보고 오세요 라고 하고 결과물을 보면 숨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문구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직접 써봐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쉬운 거 그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어렵다면
누군가를 잘 응용해서 쓰는 게 낫겠네.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할까? 소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벤치마크만 잘 찾으면 되겠네. 그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처럼 광고도 정해져 있어요. 광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에 대한 이야기. 됐죠? 자,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 경험에 대해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접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안 되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안 되고, 물건은 물건대로 없고, 손님은 손님대로 작업이 안 되고, 난 이렇게 못하겠고, 내 양심상 이렇게는 못하겠고, 그게 땡겨서 앉혀놓는 게 계약의 시작일지언정, 이렇게 오면 인근의 사장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남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저희 광고할 때는 실투자 금액으로만 광고하는 거예요. 대출은 빠진 거예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들을 해댔습니다. 해댔어요. 하지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표시 광고, 그래서 과태료 때리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